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2월이 두 번이나 됐기 때문에 다들 좀 기대 심리에 의해서 좀 큰 금액으로 베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구매는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축구토토 승무패는 분석도 분석이지만 운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번에 32,000원 최종 픽으로 구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절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최종 픽이랑 똑같이 구매를 하면 안 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픽을 고르신 뒤에 쭉 들어보시고 이거 픽 괜찮네 하고 자신이 좀 만든 픽에 뭐 추가를 한다거나 수정을 하셔야지,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1등 픽을 탁탁 주지 못합니다. 어딜 가서 돈을 그냥 쳐 발라도 절대 1등 픽이라는 건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분석을 해서 구매를 하는 최종 픽을 공개를 하면서 참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채널에 멤버십 체계가 있는데, 제가 유료로 뭐 멤버십 분들께 따로 최종 픽 영상을 공유한다거나 따로 뭐 어떤 픽을 드린다거나 특혜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 멤버십 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것 뿐이고, 골 때리는 TV 밴드 멤버십 토론방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자료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질문도 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드린 건데, 뭐 다짜고짜 멤버십 가입했으니 픽 주세요. 픽 주세요. 이대로 가면 100%인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이 마케도니아한테 지고 대구가 내내 개판 치다가 뜬금포로 울산한테 승리를 하고, 이런 게 축구판인데 그런 뭐 돈 내고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픽을 받는 건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많이 가입하셔서 밴드 토론방 오셔서 실시간으로 토론도 하시고, 다른 분 픽이 뭔지도 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픽 달라고 하는 분들, 막 100%인가요? 막 이런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지 마세요. 자, 최근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질문이 많아서 잠깐 멤버십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항상 그렇지만 저는 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간단하고 좀 최대한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는 편이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건 좀 제 스타일이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리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수원 대 전북. 자, 이 경기 경기적인 것 외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더비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지금 백승호 선수가 전북으로 입단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뭐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이날 수원 서포터즈들이 아마 현수막 걸고 욕 써놓고 뭐 하겠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백승호 선수가 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팀 훈련도 안 하고 전북에 입단하자마자 경기에 나올 일은 없겠죠. 몸도 좀 만들고 추후에 경기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런 이슈를 빼고 보자면 지난 주말에 미리 올려드린 12회차 K리그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원 삼성은 정상빈 선수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보여줬던 수원 삼성의 경기력으로는 공격적인 작업을 풀어내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압박과 수비적인 과정에서 정상빈을 대체하는 용병인 니콜라우나 제리치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니콜라우 선수는 수비 가담이 정상빈보다 떨어져 보이고, 제리치 선수는 제공권은 좋지만 공격 진영에서의 압박이나 활동량적인 측면에서 떨어져 보인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빈 선수의 출전 유무에 따라서 수원 삼성의 경기력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수원의 무승부 가져가고 싶기는 합니다. 수원의 수비력이 탄탄하다고 보는 것보다 전북 김상식 감독님의 화공전술, 화려한 공격 전술을 믿지를 못하겠고 뭐 사실 매회차 느끼죠. 전북 경기 딱 시작하면 아씨 전북을 믿은 내가 병신이지. 아씨 다시는 안 찍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회차에서 또 전북을 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북을 안 찍을 수가 없을 만큼 선수 자원들의 기본 능력치가 좋은 전북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축구토토 승무패 1번 경기에서 벌써 3번이나 연속 무승부가 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무승부는 안 떴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 수원 삼성의 정상빈 선수의 출전 유무 문제 그리고 맞대결 전적에서 전북이 훨씬 우세한 점으로 볼 때 저는 수원 삼성의 단통 패배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 성남 대 울산. 자, 이 경기 성남의 승은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남 경기를 보면 그냥 계속 뭔가 마음 한켠이 답답해. 그냥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그리고 뮬리치 선수 뛰어다니는 거 보면 더 답답해. 아무튼 성남이 지금까지 4경기째 패배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패배가 없는 4경기를 보면 성남이 좀 운이 좋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팀 퇴장들도 있었고 페널티킥도 있었고 뭐 제가 느꼈을 땐 뽀록으로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울산을 상대로 성남의 승리는 보고 있지 않지만 운 좋은 팀이라는 거에 걸맞게 마침 울산에서 가장 많은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차출이 돼서 다녀왔기 때문에 이 좀 운을 틈타서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도 더럽게 못 넣는 성남이지만 골도 더럽게 안 먹히는 성남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울산이 아무리 국가대표에 많은 선수들이 차출이 돼서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격리 기간 동안 뭐 놀다 온 것도 아니고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경기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포항과 무승부, 제주와 무승부, 대구에 패배를 한 상태에서 대표팀 경기에 다녀온 거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안 좋은 흐름에서 팀 훈련을 하지 못하고 바로 성남과 경기를 한다는 것도 좀 걸리긴 합니다. 또한 K리그 성남과의 맞대결을 보면 울산이 현재 4연속 승리를 챙기고 있는데 5연속 승리까지 또 가능할지 그것도 좀 걸려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울산의 승만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남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FC 서울 대 강원FC. 자, 이 경기도 지난 K리그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FC서울의 경기력으로는 4연승을 한다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천과의 승리, 광주와의 승리, 수원 삼성과의 승리, 경기 내용을 보면 이건 뭐 거의 기성용 선수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극장골들과 동점골들을 만들어내면서 팀의 극적인 승리에 기여를 하는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서울의 공격진들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끼고 있고 기성용이 하드캐리하는 모습인데 기성용 선수가 이번 주에 경찰 조사를 좀 5시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좀 경찰서 가봐서 아는데 가서 30분만 앉아 있어도 정신적으로 그냥 멘탈이 흔들립니다. 기성용 선수도 논란이 좀 장기화되면서 점점 지치는 것도 있을 거고 멘탈적으로도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게 경기력에도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의 1.87배당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내 경기에서 국내 배당 1.8대 정배당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물론 배당 나오기 전에 FC서울의 승은 없다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 배당이 딱 떴는데 딱 제가 싫어하는 1.8대 정배당을 FC서울이 받아주셨네요. 근데 또 투표율이 전북, 울산보다 FC서울이 더 높아. 이건 아무리 전북과 울산이 최근에 질질 똥을 싸고 다녔어도 FC서울이 전북과 울산보다 투표율이 높은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FC서울의 경기력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강원FC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압박이나 역습적인 부분에서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김대원 선수가 확실히 이제 강원의 공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구에서의 좋았던 폼이 살아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FC서울에 믿을 만한 공격 자원이 없다는 점, 기성용 선수 논란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배당적인 측면, 원에 살아나고 있는 경기력을 고려해서 저는 FC서울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자, 4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이프랑크. 자, 일단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홀란드와 프랑크푸르트의 안드레 실바 싸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 두 선수가 각각 양 팀에서 21골 5도움씩을 사이좋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랑크푸르트가 4위, 도르트문트가 5위로 박터지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도르트문트의 산초 선수의 부상 공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산초가 공격에서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격 작업에서 평소보다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프랑크푸르트는 미들이나 공격 자원에서의 손실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주전 수비수 마틴 힌테레거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서 양팀 모두 전력적으로 손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력적으로는 현재 좀 비슷하다고 보이나 상성에 있어서 과거 맞대결 전적을 보면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패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승과 무 정도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레버쿠젠 대 샬케. 자,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샬케가 쓰레기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레버쿠젠 역시 최근에 개 쓰레기 같은 경기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지난 헤르타 베를린 원정에서도 3대 0으로 개처발렸죠. 그 전주에는 아르미니한테도 홈에서 발린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려고 했는데 보기 좋게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피터 보스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잘렸죠. 그리고 후임으로 하네스 볼프 독일 18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이 후임이 됐는데, 어쨌든 감독이 교체됐기 때문에 감독 교체 버프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감독 교체 버프를 기대하는 시점에 상대가 쓰레기 샬케다. 자, 이건 뭐 샬케가 레버쿠젠 감독님 되신 걸 축하드린다고 하네스 볼프 감독님께 승점 3점을 갖다 바치는 경기 일정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레버쿠젠의 공격에 무사 디아비 선수와 미들에 바움가틀링거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지만 시크나 알라이오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샬케 공사는 뭐 이미 강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죠. 그나마 뭐 호재라고 한다면 훈텔라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해서 복귀를 했지만 제가 볼 때 훈텔라르는 그냥 연어다라고 보여집니다. 훈텔라르 선수한테 왜 갑자기 연어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독일에서 첫 번째 팀이었던 샬케가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서 샬케에서 이번 시즌에 축구 선수의 생을 마감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레버쿠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쾰른. 자, 이 경기 아마 많은 분들이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하고 계실 거고 저 또한 볼프스부르크가 당연히 우세한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는 빼고 볼프스부르크의 무와 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이번 회차에서는 5번 아니면 6번 경기, 투표율 1, 2위를 찍고 있는 경기 둘 중에 하나는 이변이 터져줘야 승무패에 변별력이 생긴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둘 다 정배로 뜰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당첨이 되더라도 메리트 없는 금액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둘 중 하나는 꺾자라는 생각인데, 5번 경기 레버쿠젠 대 샬케는 도저히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6번 경기를 꺾으려고 하는 건데, 우선 상대 전적 비슷했고, 물론 볼프스부르크 홈에서는 쾰른이 승리한 적은 없지만 대등했던 좀 상대 전적, 그리고 현재 리그 16위로 강등권 탈출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강등 버프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서 아예 꺾어서 볼프스부르크의 무합패 투픽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으로 보면 당연히 볼프스부르크인 거 너도 알고 쟤도 알고 삼촌도 알고 지나가던 꼬마한테 볼프스부르크랑 쾰른이랑 경기하면 누가 이기니? 라고 물어봐도 볼프스부르크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승무패에서는 다 아는 결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해본다는 거, 그러니까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경기 마인츠 05 대 아르미니. 자, 이 경기 일단 최근에 마인츠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인츠의 승을 보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아르미니가 약체팀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와 로테 선수의 능력치가 좀 큰데, 주전 수비수들, 자, 세드릭 브루너, 아모스 파이퍼, 반데오른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공격적으로도 파비안 클로스, 스벤 심록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반면에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마인츠 공원은 주전 자원들의 누수가 없기 때문에 아르미 정도는 좀 잡아줘야 강등권에서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 마인츠가 우세하다고 보이지만 아르미 역시 강등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비슷한 하위권 팀들을 꼭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무승부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마인츠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호펜하임. 일단 상대 전적에서부터 최근 10번의 맞대결을 볼 때 아우크스부르크 홈만 가면 호펜하임이 아우크스부르크를 모두 2점 차 이상으로 때려눕혔습니다. 그만큼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 강한 호펜하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패턴적으로도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호펜하임이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패턴들이 깨지려면 아우크스부르크의 무와 패 투픽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 이하고 선수와 공격의 니더레이더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호펜하임의 경우 결장자가 많기는 하나 주전 자원들에서의 결장은 크라마니치 정도로 보입니다. 크라마니치 선수의 경우 결장 의심으로 되어 있어서 출전을 할 수도 있긴 해 보여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 펄펄 날아다니는 호펜하임이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바이에른 뮌헨. 자, 일단 이 경기 다들 고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이 경기 굉장히 박빙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 자, 골 잘 넣는 스키만 있었어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마음이 기울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라이프치히는 수비에 우파메카노 선수가 결장이 의심되고 앙헬리뇨, 할스텐베르크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바이에른 뮌헨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격의 레반도프스키, 수비의 보아탱, 데이비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데이비스 선수는 지난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전반 12분 만에 퇴장을 당했는데, 야, 그래도 뮌헨은 뮌헨이다를 보여주면서 10명이서 4대0 대승을 거뒀고, 그 중에 3골을 레반도프스키가 기록을 했었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라이프치히가 바이에른 뮌헨과 최근에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데, FA컵 경기를 빼면 4연속 무승부죠. 레반도프스키가 있을 때도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으니 뮌헨을 상대로 승리하기에 현재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빠진 이 상황보다 더 좋은 찬스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뮌헨이 리그 1위로 승점 61점, 라이프치히가 리그 2위로 승점 57점인데 리그 2위인 라이프치히가 이 경기에서 무조건 뮌헨을 잡아줘야 그나마 1위 탈환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뮌헨은 다음 주 목요일 파리 생제르맹과 챔피언스 리그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수 기용에 뭔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프라이부르크. 자, 최근에 베넨글라드바흐 경기 결과를 보면 참 암담하죠. 베넨글라드바흐 마르코 로제 감독님께서 이번 시즌이 끝나면 도르트문트로 부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팀에서 마음이 뜬 것 같습니다. 그냥 지거나 말거나 의자 앉아서 도르트문트 가서 홀란드한테 사인 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 같고 의욕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메넨글라드바흐 경기 결과들이 참혹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지난 경기에서 쓰레기 샬케를 상대로 0대3 대승을 거뒀지만 어디 가서 샬케 이겼다 자랑하면 귓방맹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메넨글라드바흐의 승리는 도저히 생각이 안 들어서 프라이부르크의 승을 생각을 해봤는데, 프라이부르크의 주 전술인 역습 공격 시에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페플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이 좀 굉장히 걸립니다. 또한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프라이부르크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결과적으로 메넨글라드바흐의 단통 무승부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수원FC 대 제주. 자,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무승부를 너무 많이 했죠. 현재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수원 역시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극적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경기에서 또 무승부가 나온다면 제주는 4연속 무승부에 수원FC는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나오기란 힘들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 결과들을 보면 제주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하다. 역시 남기일의 축구 방식이 묻어 있다라고 보여지죠. 3실점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으나 공격에서 마무리가 항상 아쉽죠. 하지만 수원FC 또한 공격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수비적으로도 실점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실점의 중심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K리그 최고의 재수없는 수비수 박지수 선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왜 재수없는지는 K리그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때가 됐다고 보이는 제주의 무게가 더 실리고, 이변이라면 수원FC의 최근에 좀 무릴로 선수가 중거리 슈팅이 날카로워서 수원FC의 승도 한번 이변이라면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변까지 가져가기에는 폴더스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는 이 경기 수원FC의 단통 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지수 선수가 이 경기에서 또 핸드링으로 페널티킥을 주거나 퇴장 같은 걸 좀 당하면 진짜 이거 수원FC는 박지수 선수 방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번 경기 광주 대 인천. 자, 이 경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경기 인천의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엄원상 선수와 펠리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아마도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세르비아 특급 수비수 알렉스 선수와 브라질 출신 공격수 헤이즈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용병에 대한 기대는 직접 눈으로 경기를 보지 않는 이상 잘 믿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의 뮬리치 선수한테 너무 제가 기대를 많이 했다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자, 어쨌든 광주에 새로운 외국인 용병들이 투입된다는 점과 인천이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한 명이 부족한 팀을 상대하는 경기력이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중원에서 문지환과 김도혁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두 선수 모두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출전을 하더라도 정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서 광주의 새로운 용병들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광주가 홈에서 인천을 상대로 1승 3무로 패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광주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브레멘. 우선 맞대결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슈투트가르트가 브레멘을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슈투트가르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와망기투카. 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완마 기트켜 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승에서 살짝 무승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이 완마 기트켜 이 선수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상대팀 브레멘도 공격에 조슈아 서전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격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전력 손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슈투트가르트의 홈이기도 하고 칼라드지크 선수의 골 결정력을 믿고 저는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승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헤르타 베를린. 자, 우선 이 경기 우니온 베를린이나 헤르타 베를린이나 도찐 개찐으로 보이지만, 우니온 베를린이 홈에서는 5승 7무 1패로 굉장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르타 베를린은 원정에서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패턴적인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우니온 베를린은 홈에서 12경기째 패배가 없고 헤르타 베를린은 원정에서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패턴적으로는 우니온 베를린의 승과 무 정도로 보이고 경기력적으로도 헤르타 베를린이 최근에 실점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번 경기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주전 미드필더 다리다 선수가 징계로 인해 출전하지 못한다는 게 좀 커 보입니다. 물론 우니온 베를린 역시 공격 자원인 아오니 선수와 세랄도 베커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지만 에이스인 막스 크루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쿠냐, 피용텍의 헤르타 베를린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양 팀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무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들어보시고 괜찮다, 내 생각이랑 비슷하다 싶은 픽 가져가셔서 자신만의 최종 픽 만드는 게 승무패에서 가장 중요한 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고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입니다.